12월 21일 토요일 퍼스트푸드 케어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퍼스트푸드 케어가 어떤 곳인지 잠깐만 설명드리고 다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트푸드 케어는 네이버 스토어, 네이버 쇼핑 저희 상호 이름이고요. 또 저희 도시농부 화단과 실내 이용해서 화분에다가 식물을 여러가지 식물을 키우고 있는 그런 텃밭 농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텃밭 농사 공간. 꼭 토지나 어떤 밭에나 이런 데서만 하는 게 텃밭 도시농부가 아니잖아요. 텃밭 농사라는 것은 어떤 이름을 붙이기에 달렸고 또 생각하기에 달렸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대단위 농사 짓는 분은 대단위 농사를 할 것이고 소단위로 이제 작은 면적을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은 반려식물 또 공기정화식물 또 이런 채소들을 관리하고 심어가지고 관리하고 하는 그런 곳을 텃밭 농사로 하죠. 텃밭 농사는 주로 보면은 농촌보다는 도시 쪽으로가 작은 면적을 가지고 이렇게 활성화가 돼가 있죠. 그래서 저도 여기 이곳이 지금 도심 속에 아파트 3층인데요. 아파트 3층에 앞쪽에 유리 있는 쪽으로 창문이 있는 쪽으로가 방 2개가 똑같은 구조로 이게 전체적으로가 유리로 돼 있어요. 이 빛이 많이 들어오는 곳인데 햇빛이 많이 들어올 수 없는 어떤 도시는 앞에 건물들이 많이 이렇게 가리켜 가지고 동서남 어떤 방향에 있던 햇빛이 이 건물을 가리켜 가지고 어떤 단독주택으로 있는 것보다는 햇빛이 많이 적죠. 그래서 식물은 햇볕도 원활하게 들어와야 되고 또 통풍도 잘 돼야 되고 물 관리도 잘 될 수가 있어야만이 식물을 이제 기초적으로 건강하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평생 농업과 관련된 일을 하다가 또 큰 농업을 하우스 농업을 크게 좀 하다가 이제 모든 것을 농업은 점점 힘들어지고 이래서 농업은 정리를 하고 도예지에서 이렇게 이제 소일거리로 재미로 취미로 이제 반려식물들을 키우고 이렇게 행복을 찾고 힐링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퍼스트푸드 케어 시청자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나름대로 반려식물들과 공기정화식물들을 키우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저 같은 어떤 이런 이따 마칠 시간에 제가 앞쪽에 이제 카메라를 들고 어떤 식물들이 있는지 좀 가까이에서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은 이제 카메라를 고정해 놓고 제가 농업을 하면서 주로 경험을 했던 이야기들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의 경험도 어느 한 부분에는 어떤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대농사를 하시든 소농업을 하시든 각자의 어떤 노하우들은 다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또 이런 농업도 있었구나, 이런 농업을 하면서 어떤 소득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또 농업을 하면은 일단 농비가 적게 들어야 되겠죠. 농사 짓는 거는 다 비슷비슷하게 간다 하더라도 어떤 관리, 어떤 제품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농토를 어떻게 살려나가고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이게 성공과 실패로 이렇게 좌우되기도 하죠. 특히 우리나라의 농업은 사계절 이렇게 농업을 하는 가운데에 주로 겨울 재배보다 봄부터 가을까지 추위가 오기 전까지 농업이 이제 대체적으로 많이 농업을 하죠. 그런 시스템에서 겨울에는 이제 특정한 지역과 특정한 곳에서 난방을 해서 이렇게 하우스 농업을 하는데요. 그래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노지 농사는 봄부터 가을까지 이제 농업을 보고 노지 농사를 할 수 있죠. 그 이외에 또 여름에도 비가림 재배, 그러니까
과일이라든지 어떤 토마토라든지 열매가 달리는 어떤 채소 또 엽채류 채소들도 노지 농사를 해가지고는 비를 맞춰가지고는 제대로 안 되죠. 그래서 비가림 재배를 이제 여름철에도 하는데 각 어떤 해발 고도에 따라서 이제 낮은 지역과 높은 지역에 따라서 이제 작물들도 많이 이제 달라지죠. 하우스 속이라 할지라도. 저는 지금 경북 포항 쪽에 있는 그 해발 한 600고지가 정도 되는 그 이런 위치에서 산간 지역에서 비닐하우스와 일반 노지 농업을 약 한 10,000평 정도 농업을 하다가 모든 것을 다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농업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 농업하고 다 비슷한 농업들을 했겠지만 특히 고냉지 지역이다 보니까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 엽채류와 채소들을 심었고 또 그곳은 바람도 심하고 돌이 많은 이 토양이 사질토가 되는데 또 특히 또 돌이 많은 그런 지역이 돼가지고 뿌리 작물은 그 당근이라든지 무라든지 뿌리로 드는 작물을 때는 안 좋겠죠. 뿌리가 내려가면은 깨끗하지를 못하겠죠. 울퉁불퉁 못난이가 많이 발생되면은 결국 그 소득을 많이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지형에 맞는 어떤 품목을 찾아가지고 이제 농업을 했던 중에 제가 그 중에서 좀 꼽으라면은 여름에 이제 어떤 채소류가 이제 낮은 지역이나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여름 고냉지 어떤 그 지역의 특성에 해가지고 약 엽채류 농업을 한 50% 정도 엽채류 그다음 이제 그 반 엽채류와 반 어떤 그런 작목들을 한 20, 20%. 그 나머지는 이제 구근 재배를 이렇게 했었는데요. 엽채류 농업을 하다 보니까 주로 뭐 어떤 상추류 또 삼배추 하여튼 삼채소 위주로 이제 알을 채우지 않고 잎을 따가지고 이제 어떤 그 공급처에다가 친환경 농업을 했기 때문에 일반 농산물 시장에는 거의 그 출하를 하지 않고 계약 재배를 한다든지 어떤 급식이라든지 어떤 이런 계통의 이제 그 납품을 하면서 또 파슬리 농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그 한정된 시장을 가지고 이제 개별 직거래로 이제 해서 파슬리 농업을 이제 또 많이를 했고요. 그런 농업은 이제 다 정의를 하고 그 경험을 살려서 이제 이렇게 앞에 화분에다가 그런 채소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화분하고 이런 것들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지금 이제 매일 제가 첫 시간에 소개해드리는 앞에 보이는 이것이 그 솔송고 표고버섯 키트입니다. 솔송고 표고버섯 키트인데 표고버섯은 참나무에다가 종균을 배양을 해서 이제 이렇게 버섯 재배사든지 아니면은 바깥에서 이제 시원한 곳에서 그늘망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표고버섯 재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참나무들이 점점 이제 성목 그러니까 굵은 그런 나무들이 점점 줄어들고 그런 나무 확보가 이제 점점 어려워지면서 그래서 참나무 이제 그 산판이라 그러죠. 그 어떤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한 지역을 참나무를 베게 되면은 다 굵은 나무만 없잖아요. 그래 굵은 나무들은 이제 성목을 해서 그 표고버섯 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다 공급이 되고 그 표고버섯 나무에다 종균을 하지 못할 어떤 그런 나무 굵기에는 전부 다 이렇게 이제 톱밥으로 만드는 겁니다. 톱밥으로 만들어서 이게 참나무 톱밥으로 이렇게 압축을 시켜서 그 비닐을 압축을 좀 이렇게 흩어지지 않게끔 해서 관리를 해가지고 여기다 종균을 배양을 해서 우린 농업인들도 버섯 재배를 이제 이런 키트에다가 많은 재배를 하죠. 이제 버섯 키트를 해서 재배를 하는데 이건 이제 우리 도시민들에게 집에서도 키워볼 수 있도록
소일거리로 아니면 아이들 그 학습 체험이나 어떤 이런 용으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이제 받아가지고 아이들에게는 아까 그 학습 체험, 또 어른들은 소일거리로 그 무료 화물도 달래고 또 반려 친구가 되는 거예요. 반려식물을 키우면서 그 이 재배하면서 친구가 되는 거죠. 그런 아이들은 뭐 친구도 되고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대화를 이런 식물과 이런 그 버섯 키트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어른들이 잘 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뭐 어떤 무언의 이야기들 나누죠. 잘 잤어? 뭐 물이 부족할까? 물 줄까? 어떤 이런 대화들을 이제 스스로 어른들은 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친구가 되는 거죠. 그냥 입만 꾹 닫고 있는 것보다 이런 식물들하고 대화를 하면은 시간도 잘 가고 또 마음의 정서도 좋아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이런 그 버섯 재배를 직접 그 부모님들이 구입을 해가지고 아이들에게도 한번 이런 설명서를 보고 키워봐라 하고 주면은요, 자동적으로 그 인성교육이 되는 겁니다. 꼭 인성교육이라는 것이 어떤 딱 정해져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밥상머리에서 그 아이들에게 착하게 살도록, 남인데 피해를 주지 않고 살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인성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물들을 키워봄으로써 또 아이들이 그 농작물을 키우는 어떤 중요성도 알고 우리 농촌의 어려움이라든가 농사 짓는데 이렇게 힘이 들게 그 먹거리를 생산하는구나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그런 농업의 현장을 직접 시골에 가지 않고도 그 체험을 하고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자동적으로 그 인성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이라는 게 별가 없습니다. 그 작은 것에서부터 해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느끼고 소중함과 귀중함을 알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인성교육이 되는 것이죠. 뭐 더 깊이 들어가서는 그 각 가정에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버섯 키트가 이렇게 주문을 하면은 저희 그 포스푸드 케어 네이버 쇼핑에서 현재 이렇게 그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 버섯은 좀 이렇게 사진상에 좀 많이 달려가 있어요. 많이 달았는데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달아버리면은 2차, 3차 재배해서 버섯이 적게 나오거나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초기 때 그 사진을 촬영했던 리플렛 전단지가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를 못하고 이제 뭐 설명서 안에는 그렇게 7개 내지 8개를 남기라고 이렇게 설명서 안에는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설명서가 이렇게 다 상세하게 잘 때가 있거든요. 잘 때가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그 스티로폼 박스에 이렇게 담겨오면 어떻게 하고 이렇게 쭉쭉 이렇게 잘 설명서가 되어 있어가지고 누구나 손쉽게 이렇게 그 재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재배 시 뭐 참고 사항은 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버섯은 현재 그 이것도 농업이기 때문에 무농약 인증을 시스템 속에서 이 대관령 쪽에서 그 공기 좋잖아요. 강원도 쪽에는 그 대관령 인근에서 이렇게 그 농가가 관리해서 키운 버섯 키트입니다. 그래서 그 주문을 저희 포스푸드 케어 쪽으로 주문이 되면은 그쪽 농가에서 그 직접 여러분들 가정으로 이제 택배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요것이 지금 그 생산지에서 스티로폼 박스 이제 그대로인데요. 앞에 보면은 이렇게 그 버섯 키트가 이제 이렇게 비닐에 넣어가지고 이게 설명서가 젖지 않도록 이렇게 비닐이 포장이 돼가지고 발송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안에 보면은 2개가 키트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죠. 키트가 이렇게 2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 2개를 그 택배가 도착하면은 즉시 이제 설명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즉시 이 키트를 끄집어내지 말고 이 박스 속에서 이 비너리가 사이즈가 있거든요. 앞쪽 비너리가 이제 이렇게 그 톱밥이기 때문에 이 흩어지지 않게끔 부서지지 않도록 해서 이렇게 그 종균을 넣어 가지고 그 배양을 해서 이렇게 비닐 포장이 압축이 돼 가지고 이렇게 비닐 포장이가 씌어져 있어요. 이게 비너리가 이렇게. 근데 이대로 비닐도 벗기지 말고 그대로 이 통 속에서
통 속에서 물을 이제 그 수도까지 가서 물을 가득 채웁니다. 여기다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그러면 물을 가득 채우면은 이 키트가 이제 물에서 떠요. 뜨면은 무거운 걸 이제 위에다 얹어가지고, 완전히 그게 잠기도록, 이 키트가 잠기도록 해서 24시간 침수를 시킵니다. 침수를 시켜가지고, 이제 하루 후에, 24시간 후에,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비닐이가 이제 씌워졌는 그 키트인데, 이거는 제가 이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그 버섯 키트거든요. 이제 1차 재배를 했고요. 이거는 1차 재배가 끝나고 열흘 동안 쉬는 기간에 제가 이제 이렇게 내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아직 버섯 그 다음에 2차, 3차까지가 이제 재배가 가능한데요. 이거 버섯을 처음에 많이 달지 않으면은, 많이 달아버리면은 1차에서 거의 끝나버리고, 1차에서 재배해서 한 7, 8개만 남기고 하면은 2차, 3차까지가 재배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24시간 후에 이제 이 키트를 이렇게 이제 비닐이 차 있는 째로 건져 가지고, 이걸 건져서 이런 이런 쟁반에다가 개별 쟁반도 되고, 이런 쟁반에다 얹어 놓고 이제 이틀 동안, 2일 동안 이렇게 지켜보는 겁니다. 물도 안 주고, 물을 줄 수가 없잖아요. 비닐이가 씌워져가 있기 때문에. 이쪽 비닐이가 벗겨야만 이제 물을 주는데, 2일 동안 건져가지고 2일 동안 지켜보면 이제 버섯이 여기 쪽에서 볼록볼록하게 버섯이 나오는 게 보여요. 보이면은 그때 이제 이 키트를 가지고 어느 한쪽 면을 이용해서 그 문방구 칼이 이제 날카롭게 잘 뜨잖아요. 그래서 조심해서 아이들에게는 시키지 말고, 칼은 항상 그 도구는, 칼 같은 경우는 그 위험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그 시키지 말고, 어른들이 이제 칼을 가지고 위쪽에서 이렇게 아래로 쭉 그 버섯 키트가 안 다치게끔 살짝만 이렇게 하면은 잘 나가요. 문방구 칼은요. 문방구 칼은 그 끝부분에가 날카로워 가지고 이렇게 잘 하면은 그대로 쭉 잘 나가요. 그러면 이 비닐을 벗겨냅니다. 이제 이 비닐을 2일 만에, 그러니까 물에서 건져 가지고 2일 만에입니다. 그 2일 만에 이 비닐을 이제 벗겨내고, 그때부터 수확이 끝나는 시기까지, 수확하는 시기가 보통 온도가, 방한 온도가 24, 5도 정도, 20도 이상에서 25도 내외가 그 적정 온도인데요. 25도 정도만 유지가 되면은, 보통 빠르면 13일, 아니면 15일, 16일 정도가 되면은 이게 버섯이 올라왔던 게 노후가 되면서 그 수확을 해야 돼요. 이 15일, 16일 때만 넘어가면은. 계속 그게 싱싱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줄기 부분이나 이런 게 이제 버섯이 쭈그러들죠. 이제 이게 노후가 돼가지고. 그래서 싱싱할 때 보통 2주 내에 그 수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2일 만에 비닐을 벗겨내고, 그때부터 하루 5회, 5회 정도 이제 물을 뿌려주면 됩니다. 계속 스프레이로. 자, 제가 여기 물이라고 이렇게 썼는데요. 왜 물이라고 썼냐면은, 이렇게 통이 몇 개를 지금 여기 있어요. 작물 보호제를 쓸 수 있는 미네랄도 주는 것도 있고, 칼슘도 주는 것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를 주는 어떤 비료물도 주는 게 있고 하는 게, 그래서 다 각각 틀려서 이렇게 물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뒀습니다. 또 다른 걸 주면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 관리는 몇 개가 되면은 이렇게 물이라고 써가지고, 그래서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걸 스프레이로 이제 아까 이 키트에다가 이렇게 뿌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뿌려서 주저해서 돌려가면서, 이 쟁반에 올려놓은 채로 돌려가면서 이렇게 손으로 안 잡아도 되거든요. 항상 쟁반에 놓은 채로 이렇게 이 물을 이렇게 뿌려주면 됩니다. 지금은 물을 뿌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시범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건조해가 말려야 되기 때문에, 수분을 주면은 또 지금까지 휴식 취했던 게 이게 잘못될 수 있어서 제가 오늘 물을 주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프레이로 하루 5회 정도씩을 물을 주면은, 수확 시작, 물에서 건져가지고 보통 4일에서 5일 정도 되면은 이제 버섯이 요 정도 크기로 나옵니다. 이제 한 5일 정도만 지나면은요,
요 정도 크기 아래 적게 됐을 때 새끼손톱 정도만의 정도 되면 손에 잡힐 정도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7개 정도만 남기고 7개, 8개 정도만 남기고 다 솎아줘야 되는 거죠.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다 솎아줘야만이 그 다음 2차, 3차 버섯이 나올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설명서에도 그렇게 해놨습니다. 나온 대로 그대로 재배를 해버릴 경우는 솎아내기를 하지 않으면 1회 이상 수확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빨간 글씨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만 진행하면 되는데요. 버섯은 밑에는 땅에 놨으니까 밑에 부분은 안 된다. 밑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옆으로 위로까지가 버섯이 막 다 나와요. 위에도 나올 수도 있고. 그러나 이제 버섯 나오는 반대편 뒤편에는 버섯이 적게 나오거나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뒤편은. 왜냐하면 버섯을 눕혀가지고 관리를 했기 때문에 땅에 붙은 부분은 버섯 종균이 덜 비양이 됐겠죠. 밑에는. 그래서 한쪽 면은 버섯이 안 나올 수가 있겠구나 하고 그렇게 미리 또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왜 버섯 안 나오냐고 이렇게 가끔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참고사항도 이렇게 잘 때가 있습니다. 온도는 버섯은 5도에서 25도 내면은 생장합니다. 큽니다. 자랍니다. 그러니까 온도 습도가 맞지 않으면 버섯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고요. 온도가 너무 덥다든지 또 수분이 너무 적어가지고 물을 주는 게 하루에 한 번밖에 안 줬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물을 또 주더라도 충분하게 주지를 않았다든지 이러면은 좀 실패할 확률도 있다는 거죠. 적게 나오거나. 그래서 농업은 항상 똑같을 수가 없죠. 농업은 이렇게 경험자도 농업은 실패할 때도 있고 비경험자도 더 성공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농업은 누구라도 내가 자신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환경이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환경이 뒷받침이 돼주고 사람이 관리하는 거는 프로테이저는 5대5라고 보면 되죠. 환경이 안 도와주면은 절대적으로 이 농사는 잘 안 되게 돼가 있죠. 이 버섯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참고를 하셔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됐는데 왜 다른 사람도 또 버섯이 잘 나왔는데 나는 왜 버섯이 안 나왔어 하고 이게 버섯 키트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또 심을 또 하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근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 똑같아요. 종균을 재배사에서 다 똑같은 방법으로 관리해가지고 공급을 해드리는데 이제 재배하는 사람마다 이제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방안의 온도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버섯 관리는 이제 여기서 이만 하고요. 그러면 요걸 지금 이제 오늘부터 또 재배 시작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이따 방송 마치고 물에 담가가지고 이제 재배를 또 시작할 텐데요. 요걸 또 재배를 하는 과정을 또 변화가 되는 대로 방송에다가 제가 이제 설명을 소개를 나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포스푸드 케어 나방 시간은 제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매일 오후 4시에서 5시 전후를 해서 4시 이후부터 이렇게 방송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요. 4시 이후에는 이렇게 포스푸드 방송 시간이구나 하고 기억해 두셨다가 도움이 될 부분들이 있다 싶으면은 저희 방송을 시청해 주시고 또 제가 이 방송하고 했던 영상을 다시 제 틱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어떤 카카오 스토리나 네이버 블로그 이런 데 다 소개를 다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풀 영상을 1시간 정도는 1시간으로 계속 하지 않고 좀 시청하는데 너무 지루지 않도록 한 25분에서 30분 타입으로 이렇게 영상 시간을 만들어서 다시 이렇게 올려놓고 있으니까요. 날짜하고 다 거기다가 넣어놨기 때문에 날짜별로 이렇게 시청 못하신 분들은 그쪽에서 또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를 하는데 제가 농업을 하면서 농작물 관리했던 병해충을 예방을 하고 방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제품 또 식물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16가지, 이제 옛날에는 16가지 원소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보다 더 늘어나가지고 22종 그 원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옛날 그대로 이제 제가 얘기를 드린다면은 16가지 원소가 식물에게 골고루 투여가 돼야만이 그 식물이 이제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죠. 어떤 성분 하나라도 부족되면은 식물은 건강하지를 못하죠. 어딘가 부족이 되고 어딘가 병에 걸리는 것 같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16가지 원소를 다 16가지를 줄 수는 없어요. 근데 16가지를 이렇게 식물들은 필요하구나.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종합적인 어떤 그런 영양소를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중요하고 또 특히 지금 그 우리 농촌에는 그 농업용으로 쓰는 것들이 대부분 요즘 그 지하수를 뿜어올려서 쓴다든지 아니면 하천수를 이제 물을 그 저장 탱크로 끌어올려 가지고 이제 저장해 가지고 거기서 모터를 이용해서 각 그 하우스 그 사용하고자 하는 곳으로 물을 이제 라인을 통해 보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 농업인들이 참 그 정보를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일찍이부터 그 물탱크 소독이라든지 또 물 라인 소독 아니면은 점적 호수 물 그 밭에 깔려져가 있는 점적 호수 소독 아니면 점적 호수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매년 소독을 지금 잘 하는 분도 있지만 그 병해충이 걱정돼 가지고 매년 또 그 점적 호수를 그냥 교체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 근데 이제 그게 이제 1년마다 쓰고 교체를 하는 이유는 그 구멍을 막아버려 가지고 물이 이제 잘 그 공급이 안 된다 해서 다시 이제 또 투자를 하는데 만약에 그 걸름막만 잘 되고 하면은 이 소독만 물때만 잘 없애 소독만 해주면은요 2년 이상 3년도 갈 수가 있어요. 그 점적 라인이 요즘 점적 라인 같은 경우는 재질이 좋아가지고 그 2년 3년씩을 써도 되는데 이제 물 구멍을 막아버려 가지고 이제 물이 잘 안 나오니까 그걸 자꾸 이제 교체를 하는데 그러면 그 물 막는 거는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그 물 라인 속에나 물탱크 속에서 물때, 물익기 이런 것들이 이제 잠재했다가 이제 결국 그것들이 라인을 통해 가지고 나가면서 또는 거기 우리 그 영양소를 찌꺼기가 있는 영양소를 밀어 엿다가 보니까 아무리 그 교반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다 하더라도 아마 그런 것들이 늘 들어가서 추측이 돼 가지고 물 구멍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이제 걱정이 되다 보니까 그 점적 호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년 교체를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교체를 하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농업을 하면서 다른 농가들이나 또 그러니까 저도 또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걸 지금 획기적으로 그 농용수를 저장하는 탱크를 이제 소독을 하면은 정말 우리가 위에 농약이라든지 다른 제품을 줄일 수 있는 그 소독을 꼭 해줘야 됩니다. 소독을 할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에도 제품이 뭐 생산해가지고 나오는 곳이 몇 개 회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우리나라 회사 제품은 일찍부터 안 써봤고 그 수입된 제품 이게 EU 쪽에서 수입된 제품인데요. 시엘로2 이산화염소 이게 많이 여러분들 그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산화염소는 무엇입니까? 우리 그 생활 공간에 소독이라든지 세척 뭐 악취 제거 뭐 이런 쪽에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산화염소인데 똑같은 이게 제가 소개하는 거는 이 뒤쪽에 관라초는 이거 산소계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산소계냐 염소계냐. 이산화염소인데도 시엘로에 이산화염소인데 염소계가 있고 산소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생활 공간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은 염소계를 쓰고 있고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거는 산소계입니다. 이거는 그 사용 범위가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모든 곳에 다 활용을 하고 안전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에는
이걸 그 식물 병해 약제 살균제로 사용을 해도